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전날 일 끝나고 기름을 안 채워놔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채워놓고 퇴근했으면 다음날이 편한데 그렇지 못해서 현장에 와서 지금 주유를 하고 있어요. 시동도 좀 예열이 되게 좀 걸어 놓고요. 아침 주유를 하고 일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현장은 공장 설비 작업을 하러 왔어요. 어떤 설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업체 이름이 설비인 거 보니까 설비 1이겠죠? 쪽바가지하고 닛바, 당연히 땅이 얼었겠죠. 뿌레카까지 해가지고 한번 현장에 들어가 볼게요. 뭔가 현장이 좀 깔끔한 느낌? 굉장히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딱 현장만 봐도 뭔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대부분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빨갛게 마커를 해놓는다거나 쭉쭉 줄을 쳐놓는다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가급적 흔적을 안 지우고 가는 게 좋아요. 어떤 표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들을 피해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 여긴 것 같은데 여기로 오라고 하셔서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업 내용을 제가 전달받은 게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중간중간 말씀해 주셔야 높이를 저는 모르니까. 예. 자, 일단 요청사항이 일단 팔아. 뭐 배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쪽 보니까 용접을 해서 묻는 스틸 파이프를 매립할 것 같아요. 일단 요청사항대로 일단 파볼게요. 닛바로 이게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겉에도 얼었는데 안에도 이 고아토를 섞어 놓으셨는지 굉장히 단단하네요. 생땅은 아닌 것 같고 오늘도 영하 지금 한 6도 정도 되는데 엄청 추우실 것 같아요. 밖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통은 삼날을 뒤쪽에 두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힘을 좀 받아야 돼서 앞쪽에 두고 진행을 해 볼게요. 굉장히 많이 얼어서 이 뜯기는 게 느껴지시려나 모르겠는데 얼음이에요. 얼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중 벽관이나 뭐 PVC 관이든 뭐 PE 관이든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소켓을 써서 어느 정도 텐션이 있기 때문에 선형이 살짝 구부러져도 그걸 맞춰 먹으면서 배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접 배관이어서 절단면하고 똑바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 표시해 놓은 이 선보다 휘어졌을 경우에 다시 파야 돼요. 처음 팔 때부터 좀 신경 써서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볼게요. 이게 흙발을 보니까 생땅은 아니에요. 한반도 안 팠던 생땅은 아니고 뭔가 고아토 같은 경화 자재를 써서 일부러 땅을 딱딱하게 만든 듯한 느낌?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초조해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현재 여건이 그렇고 날씨가 그렇고 조건이 이런 상태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파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조바심 가지면서 하시면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죠. 날림의 정석이라고. 날림 공사의 정석인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제각각이라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일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기계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안 되는데 억지로 하다가 괜히 사고만 나고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현장한테 뭐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해요? 겨울에 공사한다고 불렀는데 뭐 현장 소장님이 쓱 보고 야 이거 오래 걸리겠구나 하고 좀 가셨어요. 간혹 가다가 왜 이렇게 안 파져요? 왜 이렇게 못 파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땅의 상황이 어떤지. 뿌레카를 찼어요. 너무 위에만 얼었으면은 조금 닛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거는 아래까지 딱딱해서 좀 부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겨울이 아니었으면 참 쉽게 할 거 어렵게 작업하죠. 위에 얼음흙을 일단 다 깼고요. 일단 한번 또 걷어내보고 터파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공간들이 협소해서 흙을 쌓아둘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지금 애지간한 모든 구간에 라인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흙을 놓을 자리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에 깨낸 것들 먼저 걷어낼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밥을 먹고 와서 한 30분 눈 좀 붙였어요. 특별히 뭐 주의할 점도 없고 뭐 지작물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그냥 단지 안 깨진다는 거, 위에가 잘 안 파진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있고요.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파면서 나오는 흙을 좀 용접하고 배관 놓고 하는 작업자분들이 걸리지 않게 한쪽으로 잘 치워 놓고 나중에 배관이 다 되면 와서 대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잘 모아 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터파기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 구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시멘트 같은 거를 부어 놓은 것 같아요. 집안을 보강하려고 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본 거라서.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예전에 이제 파일을 박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시멘트를 주입했대요. 근데 주입한 게 이제 뭐 흘러 넘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저도 또 하나 배워갔습니다. 추운 것도 추운 건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정리하셔요. 저도 기름만 넣어놓고 그럼 갈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예.
참 희한하죠. 일을 잘 하고 세워놨는데 밤새 펜벨트가 끊어졌다?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저는 성향 자체가 조종은 조종사가, 정비는 정비사가 이렇게 하자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정비 같은 거는 하는데 뭐를 고치거나 뭐 이런 거 정도의 수준은 잘 알지 못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 다 배워놨는데 뭔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면은 제가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크게 이렇게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구조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하러 부품을 사러 가는 시간 그리고 그거를 교체하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이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장비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유압 호스들 있죠. 그거를 모든 사이즈를 다 사이즈별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뭔가 이제 파손이 됐거나 찍혔거나 했을 때 이제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교체해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예비 호스들을 전부 다 사이즈별로 갖고 다니고 있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날 호스가 터진 거예요. 밑에 나무 뿌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못 보고 그냥 지나치면서 밑에 삼날 호스가 뿌리에 걸려서 딱 찢어져 버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야, 이거 됐다. 산이었거든요. 그 딱 터진 그 서 있는 자리가 산이었어요. 물론 예비 호수는 있었지만 그걸 교체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었죠. 이거 주행을 해서 좋은 자리까지 가려면은 이 안에 있는 유압류 다 흘러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밑에 비집고 들어가서 교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장비를 운반차에 싣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응급조치를 해서 무조건 운반차에 장비를 실어야 돼요. 어디가 파손되느냐, 어디가 고장나느냐에 따라서 자력으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자력으로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출장팀을 불러야 되고,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하면 이제 제가 가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절약이 되겠죠. 저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응급처치 정도, 그 정도만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중증 외상은 이제 정비사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비 공장으로 가고 있는데 빨리 수리를 해서 하던 일 못한 거 하러 오후에 다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장비를 고치면은 고쳐서 이제 끝나는 건데, 업체에서는 일단 진행하던 공정이 지금 멈췄단 말이에요. 업체가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손해보지 않을 수 있게끔 제가 커버를 해드려야죠. 그게 맞는 거고, 일단 병원에 가서 수술부터 해볼게요. 지금 펜벨트가 끊어졌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서 돌리면 과열이 돼요. 냉각수를 식혀주지를 못해서 과열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시동을 걸자마자 내려버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펜벨트인데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지금 선풍기를 돌려주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열이 되고 있어서 잽싸게 교체를 진행을 해볼게요. 시동을 걸었는데 지금 벌써부터 알람이 뜨고 있어요. 충전 이상 제너레이터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더 열받으면 바로 이제 과열도 뜰 거예요. 잽싸게 정비 공장으로 넣어버리겠습니다. 여기에 벨트가 종류가 몇 개나 들어있어요? 두 개. 이게 지금 끊어진 게 제너레이터도 못 돌려주나 본데. 네, 그죠? 그러니까 충전 이상하다고 저렇게 뜨는 거 보니까. 제가 차에 싣는다고 이거 좀 오버플로우가 많이 됐어요. 냉각수 막 끓어가지고 조금만 더 채워야 되면 좀 채워주시고요. 차에 있을게요. 몸 좀 녹이면서 하셔요. 예. 장비가 지금 수술 중에 있어요. 수술을 들어갔고,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전 중에는 무조건 끝내준다고 하시니까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입고를 시켜놨고, 정비 팀장님이 오후에 일을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오전 중에는 지금 최대한 해보신다고 하니까, 일단 펜벨트만 문제인 건지, 벨트가 두 개라고 하네요.
다른 쪽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어디든지 병원을 가도 뭐 엑스레이를 찍든 CT를 찍든 피 검사를 하든 선행 검사가 이루어져야 이제 원인도 나올 테고 진단명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뜯어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펜벨트만 교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도 뭐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제가 같이 봐달라고 했거든요. 들어온 김에 정비를 좀 하고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벨코 장비를 구매한 이유가 다른 요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차주가 되기 전에는 스페어 기사를 좀 탔어요. 1년 정도는 이제 스페어 기사를 타고 2년 정도는 이제 고정 기사를 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페어 기사를 타다 보면 각 브랜드별로 이제 여러 장비를 타봤겠죠. 제가 안 타본 소형 장비는 디벨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여서 그건 못 타봤고, 얀마, 코벨코, 히타치, 구보다 요 정도 타본 것 같아요. 요 정도 타보고, 운반차도 뭐 1톤, 1.2톤, 2.5톤, 3.5톤, 5톤까지 운반차들도 다 타보고, 왜냐면 스페어 기사는 그 한 정해진 것만 타는 고정 스페어 기사도 있지만,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이쪽 저쪽 다 다니면서 타는 스페어 기사도 있거든요. 그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많은 장비를 타봤었어요. 근데 타봤었을 때 브랜드마다 장비의 장단점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있는데, 제가 코벨코를 사게 된 이유는 집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에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판매도 하시고 지금 제가 온 이 수리 공장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판매부터 수리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맡길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리를 받거나 정비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이유가 됐고, 출고할 때부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017 장비 하나, 035 장비 하나, 이렇게 두 대를 출고를 했는데, 제가 뭐 광고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업체명을 밝히지도 않을 건데, 굉장히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 막 5시, 6시면 일어나서 항상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지금 뭐 조치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항상 정비팀장님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응대를 빨리 할 수 있는 점, 이런 점이 좋고, 코벨코 장비가 좋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구입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거주지 근처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AS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게 돼서, 어쨌거나 지금 만족하고 타고 있고요.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브랜드마다 특징, 장점, 단점 이런 것들 한번 제가 많이 타봤으니까 나열해 보는 시간은 따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벨트 수리는 다 끝났고요. 제가 여기 정비공장 온 김에 요걸 하나 얻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는 볼트 너트라고 해야 되나? 명칭을 모르겠네요. 요거 하나 꼽아주고, 이거는 뭐 사이즈가 딱 맞는 거라면 좋은데 길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핀이 빠지지만 않게 잡아주는 거라서 길어서 좋네요. 여기 나중에 요 끝에를 이렇게 꺾어서 이 너트가 절대 안 빠지도록 해버려야 되겠어요. 안 나오던 따뜻한 히터가 나오고, 이제 배터리 표시 제네레다도 이제 잘 돌아가니까 충전 이상 메시지도 안 뜨고요. 다 잘 수술이 마무리 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볼게요. 아이 추워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수술 잘 마치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나왔고 다시 이제 현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동차로 쳐보면은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이런 거는 정말 정비센터가 인근에 많이 있죠. 전국 어디나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다 포진이 돼 있는데, 차도 수입차들 보면 뭐 아우디, 벤츠, 뭐 BMW 이런 AS 센터들이 광역시나 수도권 같은 데는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방 같은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리나 정비나 하려면은 예약하고 한참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장비도 이거를 근처에 뭐 많이 있는 뭐 농기계 수리센터나 뭐 카센터나 이런 데서 고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특수한 건설기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그래도 대형 굴착기 시장은 그래도 국산화가 많이 돼 있어서 뭐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게 원활한 것 같은데,
소형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의 다 일제를 쓰잖아요. 제가 디벨론 같은 이제 국산 장비는 운용을 해보지 못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소형 장비 같은 경우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근처에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비 선택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곳 인근에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안 파지는 땅을 열심히 긁으러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제 남은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50전 정도 이제 쭉 가서 저 끝에는 한 1m 20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파면 되는데, 그게 이제 터파기 구간은 마지막 구간이에요. 하루면 끝날 것 같던 이 바닥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 브레이커 갈아 끼워도 먼지만 계속 날릴 뿐. 쉬지 않고 내리쳐도 보이는 건 흙먼지뿐. 해도 벌써 기울어가고 내 맘도 기울어가네. 포크레인도 지쳤는지 힘들어서 못하겠다. 벨트마저 풀어버리고 두 손 두 발만 새치네. 응급수술 받고 와서 다시 한번 힘내보자. 그럼 내 체력에 경고등이 켜지는데 집에 못 가 아직도 못 가. 바닥은 안 깨져 내 멘탈만 깨져. 못 가 오늘도 못 가. 해는 다졌는데 끝은 안 보여. 오일 묻은 장갑 속에 손끝 감각 사라져. 허리는 이미 반쯤 절근해버린 상태야. 집 온도가 그리워. 침대가 날 부르네. 근데 이 현장에는 내 서류만 등록돼 있네. 이거 하나만 끝내면 되는데 끝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네. 숨은 턱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가 없잖아. 집에 못 가 아직도 못 가. 바닥은 안 깨져 내 멘탈만 깨져. 못 가 오늘도 못 가. 해는 다졌는데 끝은 안 보여. 진짜 직업계 교체하네요. 이번이 마지막 해체이길 바라면서. 근데 느낌에 속에까지 단단한 게 아직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더 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긁어내 보자고요. 보시다시피 돌덩이에요, 돌덩이. 저기서 여기까지 5, 10, 15, 20, 25, 30, 35, 40, 50, 한 50m 정도 되는데, 50m 정도 되는 구간 지금 위에 뿌레카만 치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상당히 힘드네요. 상당히 힘들어. 이 좌우로 천막이 대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찢으면 안 되고, 공간은 바가지 하나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고, 신경을 바짝 세워서 이 천막이 찢어지거나, 요 안에 지금 터파기 깨끗하게 해서 다짐까지 싹 해서 맞춰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거를 긁으면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누군가는 다시 저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신경 써서
최대한 흙이 안 떨어지게 빼볼게요. 세 번째 날입니다. 여전히 춥고 그렇지만 또 땅을 파야 하고 준비 운동부터 좀 하고요. 장비가 바짝 얼었어요. 관절 마디마디에 따뜻해진 유압유가 흐를 수 있게 몸을 풀어주고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장기 현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야 무슨 3일째 들어갔는데 그게 장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소형 굴착기들은 3일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뭐 물론 일주일짜리도 있고 보름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자 이거죠. 또 제 기준이기도 하고, 일의 한 80%는 하루짜리 일이 8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10%는 이틀, 그리고 3일 이상 넘어가는 일은 진짜 드물어요. 희한하게 저는 같은 현장에 이렇게 여러 번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지겹더라고요. 배부른 소리 좀 잠깐 해봤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 뭔 장기 단기 현장을 가리냐.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가리지 말고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이 오른쪽을 지금 정리하는 이유가 밟을 거예요. 한쪽을 밟을 거라서 좀 평평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진짜 일이 없어요. 일이 없고 핸드폰이 조용해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히 월세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딱히 정해진 레벨 값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서스 배관들을 용접을 메인 배관을 하고 거기서 뻗어나온 가지 배관들을 이렇게 하는데, 용접을 하면서 그때그때 뭐 몇 센치 몇 센치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높이 뭐 길이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장님은 일단 팔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관이 묻힐 자리니까 팔아. 근데 뭐 한 요 정도 팔아, 뭐 요 정도 팔아 이렇게만 해주시고 뭐 몇 센치 팔아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고 계세요. 못 해주고 계신 거겠죠, 소장님도.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해서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간 건데 조금 더 파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다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땅 파는데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고 있지만 배관 용접하는 것도 지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용접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파는 속도를 못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손 봐가면서 다시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스프르켓 쪽 괴다가 빠져버렸네요. 이 돌덩이들을 밟고 다니니까 괴다가 빠져버렸어요. 일단 지금 괴다가 빠진 상태인데 소장님이 지금 여기 손을 보고 계셔서 요거까지만 해드리고 상황 봐서 바퀴를 끼울게요. 신경 쓴다고 지금 신경 쓰면서 다녔거든요. 지금 이 돌덩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후진하면서 뭐가 걸렸나 트랙이 빠져버렸네요. 그만큼 지금 이게 흙들이 원래 부서져야 되는데 이 괴다를 이탈시킬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얼었어요. 딱딱하고 날카로워요. 참 어려운 날씨네요. 보면은 바퀴가 지금 스프르켓 쪽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바퀴를 꼈어요. 원래는 바퀴를 내려가지고 옆에 이제 장력 볼트를 풀러서 아이들러를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걸치고선 이제 다시 텐션을 줘야 되는데 조건에 따라서 그냥 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다시 꼈고요. 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OK가 떨어졌는데도 다시 들어가서 재수정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이 정도 재수정은 뭐 수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화내지 마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뭐 차를 한잔 하신다거나 담배를 한 대 피신다거나 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일단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첫날부터 판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날 요 구간 파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진짜 흙이 딱딱하고 단단하게 다짐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또 얼어가지고 이 구간 하는데 하루가 걸렸고, 나머지 가지치기 하는데 또 하루가 걸리는데 이날은 우리 포크레인이 응급실에 갔었죠.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고 오느라고 많이 못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세 번째 구간에 여기 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손보기 좀 해드렸고,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됐어요. 3일간의 터파기가 끝났어요. 레벨 다 받고 반장님 오케이 사인 떨어져서 전부 종료됐고, 요번 현장 작업하면서는 딱히 주의할 건 없었고요. 그냥 난이도만 있었어요. 주의할 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땅속에 지작물도 없고 푹푹 파기만 하면 됐는데, 똑바로 파야 되기 때문에, 얼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계속 갈아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것 뿐이지 위험하고 그런 작업은 없었어요. 장비가 잠깐 응급실에 다녀오긴 했지만 그래도 금방 잘 처리가 돼가지고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여기 현장은 되메오기 할 때는 이제 3W이 들어오기로 했고, 제가 이제 흙을 퍼 날르는 것보다는 이제 기동성 있는 그 휠 타입 굴착기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다른 작업으로 또 찾아올게요.